제가 20대 땡땡을 투자해야 될 나이라는 주제로 30대 월 5천만 원 벌 수 있는 투자 경험을 지금부터 쌓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아직 캠퍼스도 못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학교 가시면은 집에서 있었을 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슬픈 온라인 대학교 생활은 잠시 접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20살 때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첨가물 코너에서 과일을 팔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6개월 동안 여기서 과일을 팔고 저 군대에 갔어요. 제가 해외여행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은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갔다 오자라는 생각으로 군대에 갔다 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24살이라는 늦은 나이로 대학을 입학했었습니다. 남들보다는 무려 4년이 늦은 학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강남대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교 생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공모전도 나갔었고 또 교수님들 연구실에 방문해가지고 상담도 많이 받았었고 제가 특히 기억 남는 것도 있는데 장애학생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한 학기에 무려 한 12학점 정도 수업을 더 들어야 돼요. 근데 저가 8학기 중에서 7학기를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했었으니까 진짜 손꼽기엔 저보다 전공 과목이나 이런 탁과 수업을 많이 들어본 학생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모든 과 교수님들이 저를 알아보실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아르바이트 진짜 저 별의별 거 다 했거든요. 저 뭐 뷔페에서 주방에서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떡볶이 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하고 카페, PC방, 편의점 이런 거 아르바이트는 거의 다 해봤고 또 저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방학 동안에 25개국 정도를 여행했던 것 같아요. 휴학도 1년 했었고요. 유럽 여행, 뭐 남미 여행, 중미 여행, 뭐 호주 워킹 홀리데이는 1년 다녀왔었고 그리고 국토대장정이라고 해남부터 저 고성까지 한 750km 정도 되는 것도 걸었고 스페인 산티아고 길 순례자의 길 한 25일 정도 걸었었고 대학교에서 정말 좋은 교양 과목들이 많아요. 뭐 윈드서핑 수업이라든지 뭐 성악 수업 기억이 남죠. 그리고 방학 때 뭐 토익 점수도 만들고 공기업에서 인턴도 지원했는데 됐고 제가 남미 여행을 갔는데 어떤 동생을 만났는데 그 동생 아버지가 담배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가 담배 좀 사서 집에 갖다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갖다 줬는데 이거 왜 갖다 주냐니까 한국에서 살려면은 중국을 통해서 10배 이상의 가격을 줘야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여기서 머리를 꽉 맞은 듯 했어요. 아, 이게 일종의 뭐 무역이구나. 무역이라는 세계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만 갖고 베트남에 갔어요. 가서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세 군데 다 합격했어요. 그 중에서 무역회사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저는 무역회사로 들어갔고 제가 다니던 회사의 매출의 거의 한 60% 정도가 제가 관리하던 바이였으니까 되게 바쁘게 무역 일을 했었습니다. 이 베트남에서의 회사 생활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출근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손 막히는 지호철이 생각나실까요? 저는 아침에 기사가 저희 집 앞으로 와서 전화를 해줘요. 차 도착했다고. 그리고 퇴근도 저희 전용 기사가 퇴근을 해줘요. 출근을 하고 바이어 미팅하고 외근 나가고 다 기사가 다 운전을 해줘요. 한국에서는 기사가 따로 배정되진 않고 보통 자기가 운전해서 외근 나가고 할 텐데 베트남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집에 메이드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해놓고 가요. 혹시 상상이 되세요? 집에 왔는데 빨래, 뭐 화장실 청소, 뭐 다림질 모든 게 다 해 있어요. 회사에서 뭐 거주비도 지원해주고 한국 돈으로 뭐 월급 한 350 정도 처음에 받았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 제가 한 2년 7개월 정도 하고서 제가 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정말 반대를 하셨는데 사장님한테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다. 사표를 내니까 사장님 인수인계까지만 좀 해줘라. 인수인계는 잘 해드리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무역 사업이랑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무실도 구하고 직원도 구하고 그때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회사 다녔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벌었죠. 제가 하는 사업이 조금 진행되던 와중에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나이도 어리고
이런 느낌을 제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여주는 게 1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프라인 사업을 성공을 시켜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가게예요. 제가 1호점으로 만들었던 가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2호점인데 제가 여기 가게 오픈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줄이 저렇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돌렸을 때 매장 한 개 더 오픈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끼 떡볶이예요. 두끼 떡볶이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베트남 와서 두끼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베트남에 두끼가 한 40개 정도 있는데 저희 매장이 세 번째 매장이에요. 제가 이 브랜드를 받아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거짓말 안 하고 아마 제 나이에서 전 세계에서 떡볶이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 저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떡볶이 1년에 한 15억 정도 팔거든요. 한국에도 떡볶이가 이렇게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매장 한 군데서 한 1억 정도씩을 뭐 매달 팔았으니까. 이렇게 매장 개수도 늘리고 제가 지금은 떡볶이 매장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를 고깃집인데 여기도 오픈했고 한국에서 인생 네컷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걸 제가 갖고 와가지고 베트남에 지금 3군데 정도 깔았습니다. 직원은 총 130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 사업하고 있을 때 추천 제의를 한 3번 정도 받았어요. 스카우트 제의라고 하죠. 여러분들 삼성물산이라고 아세요? 그런 데서 연봉 6만 불 주고서 일할 수 있겠냐고 뭐 과장 자리 구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거절하죠. 왜 그거래요? 제가 하면 되는데. 저 안 간다고 했어요. 직원들도 많고 제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여기서 제 이야기는 이제 접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특강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30대 월 5천만 원 벌 수 있는 투자 경험을 지금부터 쌓기에 였습니다. 제가 투자하시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아주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요. 투자할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신데 학생 신분에 어떻게 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그 말은 바로 투자를 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투자를 말이에요. 20대 때는 많은 연습, 시도, 도전, 실패를 통해서 얻은 본인의 경험,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 스킬을 늘리면서 30대가 되었을 때 그 스킬과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돈이던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던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대 때 여러분들은 시간이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시고서 목표를 잡으시고 그 잡은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부단히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말을 들으시는 이 시간 자체도 정말 큰 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내용과 좋은 말씀 그리고 저는 제 후배로서 좀 더 좋은 내용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콜콜하게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 투자 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살이 된 순간부터는 더 이상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시기는 끝났어요. 본인이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무엇을 사고 싶고 무엇을 배우고 싶고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은 고민뿐이고 그거를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 하고 싶은 거 하나씩, 사고 싶은 거 하나씩 쟁취해 나가시면서 그 모든 게 경험이 되고 또 그게 쌓이다 보면은 더 큰 도전도 해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나이 30대가 돼서 회사를 다니실 때 이직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 분명히 본인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돈이 없다고요? 아르바이트 하세요. 힘든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 말도 안 될 정도로 되게 고생하는 여행 계획도 꼭 세워보세요. 다들 욜로가 나쁜 단어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욜로라는 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 또 계획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욜로에 계획과 플랜이 같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성취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20대 여행을 왜 좋게 생각하냐면은 시간 플러스 돈을 본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여행은 시간 플러스 돈을 순수히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예요. 30대가 되면은 돈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뭐 여행을 갈 수 있는 계획도 세우기도 어렵고 20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무엇이든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했어요. 가스라이팅 아시죠? 이 가스라이팅을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제약을 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강남대 졸업해서 뭐 하게?
그냥 공무원 해. 공무원 그게 최고야. 야, 그거 못하러 와냐? 그거 남들처럼 살아. 그냥 평범하게 살아. 저 왜 그래? 아니, 그 대학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사람들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은지. 근데 이거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대학생활 하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꼭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르바이트도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고 꼭 마무리까지 잘 하셔야 돼요. 여행을 가시더라도 꼭 마무리까지 중간에 결과가 뭐 어떻든 모든 일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꼭 끝까지 해내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냐고 왠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걱정이 돼서 하는 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되게 얕잡아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은 쉽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처음에 저에게 가스라이팅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베트남 왜 가냐. 친구들이 특히 많이 그랬죠. 여기서 같이 살자. 같이 술 먹고 놀고 그러자. 근데 지금은 저한테 절대 그런 말 아무로 못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는 베트남 왜 가냐부터 퇴사를 왜 하냐. 맨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말씀을 못 해서요. 처음에 베트남에서 제가 원하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꼭 가야 하냐? 너 한국에서 사는 걸 포기하고 취업 경쟁에서 좀 뒤처질까 봐 가려는 거 아니냐? 제가 아버지 꼭 가야 됩니다. 베트남에 갔었었는데 거기서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쪽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무역회사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떠났어요. 심지어 제가 12월 말에 한국에서 떠났으니까 제가 졸업식도 못하고 그냥 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부모님을 베트남으로 모실 때 베트남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랑 비행기도 비즈니스 클래스 끊어드려가지고 모시니까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세요. 무조건 지지해 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실버 산업으로 어떻게 미래를 그려? 뭐 실버 산업으로 좋은 회사가 있어? 나도 사회복지사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남대 실버산업학과라는 타이틀은 앞으로 끝까지 꼬리표로 딸고 따라다닐 거예요. 진짜 매번 설명해야 돼요. 무슨 학교냐, 뭐 어디에 있는 학교냐, 뭐 공부하는 과냐, 뭐. 근데 이거 확실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타이틀 정도는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실력을 쌓으셔서 실력을 보여주시면 돼요. 이 그 타이틀을 문제 삼는 거는 분명히 타이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20살부터 차곡차곡 그 경험치를 쌓아 가시면은 여러분, 제가 똑똑한 친구들도 되게 많이 만나봤고, 한국에 살 때도 되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교 타이틀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가 그 타이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문의들 있잖아요. 의사나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은 전공 지식이 너무나 압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타이틀과 전공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외의 직군들, 강남대에 나온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디 대학교? 회사에 들어가면 똑같은 신입이에요. 똑같은 신입인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신입으로 일을 배워야 돼요. 근데 대학교가 잘 나온다고 일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학교 안 좋은 데 다닌다고 일을 못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직원이 한 120, 140명인데 여기도 베트남 호치민도 학생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학교 타이틀 이런 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많이 쌓으시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실버 산업 마케팅이라고 그 이성철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그 동아리를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동아리 활동으로 기업 분석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브랜드가 어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해서 발전했는가를 이제 분석하면서 서로 토의하고 서로의 생각도 공유해보고 한국에 있는 거의 2, 30개 정도 브랜드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홍승현 교수님 수업 때 그 실버 산업 현장 실습이라는 수업이 정말 기억이 남아요. 조별 과제가 있었는데 실버 프로그램을 실버 타겟층에게 선정하는 수업이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실시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도록 할까 미리 예상하고 변수는 무엇이고 기획하고 실천하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 종합 수업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는 수업일 텐데 저는 그때 8, 90대 할아버지들한테 아주 간단한 마술 4가지를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기획도 하고 마술 도구 연구도 해보고 미리 방문해서 할아버지들 인지 상태들도 확인해보고 제가 마술 비법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배우신 다음에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이제 마술을 이제 시범하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조차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경험이죠. 조별과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되게 싫죠. 근데 나중에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버스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사라져요. 근데 만약에 조별과제에서 버스 기사를 하셔야 된다 하시면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도 생기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무언가를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무임승차한 사람들은 그 기회조차 스스로 박탈한 거예요. 모두에게 시간은 똑같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2명의 부류가 있습니다. 도전해본 사람과 도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 딱 2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 시간 투자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20대 때 투자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때 했던 그 도움들이 그때의 행동들이 그 결과물이 지금까지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구나. 교수님께서는 아마 20대 때 했던 시간 투자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결정장애라는 단어 아시죠? 요즘에 많이 갖고 있는 흔한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질병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꾸셔야 돼요. 본인이 인생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해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투자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난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이제 앞으로는 없는 거예요. 핑계이고 귀찮은 거예요, 그냥. 하루빨리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본인의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뭔가 본 결정을 하셨을 때 좋았던 경험도 하시게 될 거고 싫은 경험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잘 정리를 해보세요.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좋았던 선택이라면 더 과감한 선택을 다음에 또 시도해보고 그렇다면 정말 미래가 밝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밝게 신나게 미래를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 2학번 황동원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일단 먼저 시작을 할게요. 동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가기로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죠.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동원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은 본인은 그 여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게 없다고 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여행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도 일했다고 교수님이 기억을 하고 있고 네. 나는 외국 여행을 많이 하겠어 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가면서 진짜 열심히 산 거죠. 그것만으로도 학부 생활을 정말 꽉 채워서 했던 것 같고 중간에 이제 학부생들도 알았으면 좋겠는 게 교수님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보통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러 가면은 거의 빤한 일들을 해요. 가서 사육하는 거 돕거나 아니면 귤 따고 있어요. 근데 동원이의 스토리는 굉장히 달랐어요. 저는 쿠키 공장에서 쿠키 반죽도 만들고 쿠키타임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쿠키 공장에서 쿠키 반죽도 만들고 또 햄 공장에서 햄도 만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비교가 되냐면 보통은 귤 따러 가고 잘 놀지도 못하고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조금 벌어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이거 저는 스토리를 이 차를 사서 안에 시트를 다 빼고서 침대 프레임을 달고 커튼 달고 등 달고 캠핑카를 만들어서 캠핑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야 뭐 차박 이런 것들이 유행이니까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해온 거죠. 나는 뉴질랜드 하면서 열심히 잘 놀겠다 이러면서 예전에 여행 다니면서 막 홍합 따가지고 먹었다는 얘기도 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네, 거예요. 뭔가 네, 아무튼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차별화된 거였어요. 아까 이제 시니어 프로그램 실습 수업도 보통은 되게 진부하게 이제 뭐 운동시키고 뭐 인지기능하고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마술을 한대. 그것도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마술을 알아? 그랬더니 마술을 배워서 하면 됐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를 시도를 하더라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항상 달라. 뭐 수업을 해도 다르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다르고 여행을 가도 다르고 뭔가 계속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대체 불가한 거야. 저 사람을 대체를 빠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를 끝나고 처음에 온 나라가 베트남이었어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해요. 한국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두 국가 모두 다 어, 뉴질랜드는 차가 없어가지고 무단횡단하고 베트남은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무단횡단을 합니다. 너무 무료한 데 있다가 베트남에 오니까 너무나 익사이팅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에 거기서 시내버스를 한번 타봤는데 그 시트 뒤에 광고판이 스티커가 붙여 있잖아요. 거기에 한양학원이라고 하는 학원 광고지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 걸 보고서 와, 이거 되게 충격이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서 타는 걸까? 그 생각을 하다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아, 이 나라에서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나라구나. 아, 여기서 뭔가를 해보면은 돈 버는 데는 뭐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여기서 그래서 그 한국에서 폐기되는 버스들이 베트남으로 와서 베트남에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7년 전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되게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그 기억이 많았어요. 그 대학교에 그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때 해외 취업 뭐 광고가 있길래 그때 국가를 선택을 여러 국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베트남이 있길래 베트남으로 바로 선택을 했었고,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은 다 뭐 영어로 일을 하고요. 뭐 미팅도 다 영어로 하고, 어, 한국 바이어들이랑 연락할 때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그 외에는 다 영어로 메일 쓰고 영어로 일하고, 예, 사실 영어 한 가지만 잘 공부를 하시면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메커니즘을 좀 아시게 될 거거든요. 언어를 배울 때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보통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질문만 공부를 하잖아요. 보통 뭘 물어보는 것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뭐 만약에 뭐 제가 베트남어로 까이나이 마우니띠엔 이러면은 답변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얼마입니다.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언어 공부를 하실 때는 질문 플러스 그거에 대한 듣고 싶은 해답을 본인이 꼭 한 세네 가지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외우세요. 그거가 반복이 되면은 무조건 자기 거가 되고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가는 과정이 어려웠던 나라는 저기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라고 그쪽인데 거기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게 제 그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루러 갔었고 저는 10년 뒤에 시간을 꼭 내서 가족들이랑 한번 여기에 꼭 다시 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살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기 갈라파고스 이런 데는 가족들이랑 한번 갔다 오고 싶네요. 대학교 생활 때 배웠던 거, 수업 들었던 것들이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저는 항상 생각을 해봐요.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마케팅에 항상 집중을 해야 돼서 그 실버산업 마케팅 수업 그 이성철 교수님이 하셨던 그런 것도 제가 베트남에 왔다가 내가 사업 시작하고서 그때 어떤 거로 되게 필요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집에서 그 전공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읽어보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저를 분석을 해야 되고 저의 경쟁자도 분석을 해야 되고 저의 가격 프라이싱 설정 뭐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저의 타겟층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며 다 모든 게 제 사업의 분야에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뭐 제가 빠뜨린 게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실버 산업학과라는 거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실버 산업이라는 특정 타겟층, 정해진 타겟층한테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전 단순히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사업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만드셔서 해볼 수 있는 사업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실버 산업학과를 졸업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할머니가 치매 그 4급 판정을 받으시게끔 도와드리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재가 시설에 그거를 서비스를 받으시게끔 제가 그걸 해드렸거든요. 제가 그걸 해드리는 동안 가족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불러다 놓고 엄청 혼냈어요. 저희 고모, 삼촌, 아버지 한 5분 계신데 다 불러가지고 혼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거 창피한 거 아니고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건데 모르시거든요, 절대로. 절대 모르세요. 가보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예, 뭐 여러분들도 아마 수업을 지금은 되게 따분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 그 제가 지금도 후회가 되는 거는 학교 다닐 때 그 김병준 교수님이 하시던 회계 수업들을 좀 열심히 들을 걸 하는 그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회계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금 더 회계 공부를 해놨으면 지금 조금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완전히 관련 없는 과를 전공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학점 취득이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여기 와서도 문제가 되는 친구들은 뭐냐면요. 그런 20대 때 여러 가지 그 시간 투자 경험을 안 해본 애들이 여기서 과감하게 무언가를 더 도전하지를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사업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잘하고 있는 형님들이나 뭐 사장님들 만나보면 그 단계의 발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시간을 떻게 사용해 본 어떤 거를 시도해 본 경험들이 쌓이더라고요. 예. 여기 한국에서 제가 외국인 친구가 진짜 많았어요. 저 어디냐 뭐 성균관대 어학당 다니는 친구들이랑 맨날 등산 다니고 청계산 가가지고 막 끝나고 막 막걸리랑 소주 마시고 막 저기 진짜 그런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일반적인 대화하는 두려움을 없애시면은 만약에 생활이나 뭐 해외 취업이나 이런 관심 있다고 하시면은 그런 것만 그 한 가지만 하셔도 사실 나머지는 어, 그 다음부터는 하기 나름일 거고. 왜냐하면 언어가 기본적인 언어가 돼야지만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회사 생활 내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약을 받지 않겠죠. 그리고 여행을 많이 가세요. 저는 여행을 정말 추천합니다. 이게 지금 코시국이기 때문에 못 가시잖아요. 그래도 준비를 하시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모으셔야 된다고 하면은 돈을 벌어 보시고 아르바이트 진짜 별의별 아르바이트 다 해보세요. 제가 밤 11시 반 되면은 지하철 땅굴로 들어가서 이제 막 배관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소화전 막 설치하는 거 막 하루에 막 아침 5시 반까지 땡 되면 다시 올라오고 그거 한 3개월 정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근데 단순히 뭐 돈을 버는 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없이 돈을 버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교수님들은 휴학을 되게 반대하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은 목적 없는 휴학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적을 가지시고 그거를 실행해 나가기 위한 휴학은 정말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내가 뭐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어. 휴학할래. 휴학해서 뭐 할 건데가 나와야 돼요.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가 나와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뭐 할 거야? 그거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데 휴학을 왜 해? 라고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휴학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떤 거를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과정과 결과가 안 좋은 걸 끝까지 마무리하든 좋은 걸 끝까지 마무리하든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안 좋으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안 좋았던 경험이 지금 더 크게 피해와 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제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가게를 이런 이만한 걸 한 4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에 돈을 막 몇 억씩 집어넣어서 뭐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제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저는. 근데 저한테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잘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해본 경험과. 근데 안 될 수 있어. 제가 이런 확신이 있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끝까지 100%다 넣어서 100%다 혼심을 해서 안 된 거는 안 된 거예요. 그건 안 된 거고. 그래도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20대 때 잠깐 여행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냥 여행을 하면 안 돼요. 패키지 여행 뭐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그 계획 세워요. 계획 세워서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고난이 닥친단 말이에요. 막 저는 막 배낭이 다른 나라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한 노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갈리는 게 뭐냐면요. 찾을 사람은 어떻게든 끝까지 노력을 해서 찾아봐요. 근데 그게 찾든 못 찾든 끝까지 확인을 해봐요. 근데 포기하는 사람들은 못 찾겠지. 거기선 끝이에요, 그냥. 거기선 끝이에요, 그걸로. 남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재수 없는 놈. 스스로 나는 내가 재수 없는 놈이니까 내 캐리어가 다른 나라로 갔구나. 그러고 마는데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봤는데 못 찾았다. 그럼 내가 할 만큼 했어.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무리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좋으면요. 인간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꼭 좋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을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있죠? 거절하셨을 때 꼭 다음에 한번 그때 그 문제 어떻게 됐어? 괜찮 잘 해결했어? 그런 습관? 그때 제가 본의 아니게 거절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잘 해결됐는지 그때가 어려움과 곤란함이 잘 해결됐는지 왜냐하면 거절하게 되는 순간 그 서로의 관계는 되게 서먹서먹해져요. 분명히 서먹서먹해져요. 만약에 친구가 뭐 책 좀 빌려줘. 근데 싫어. 아니면 안 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는 머릿속에 오만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너 그때 책 없어서 그때 어떻게 했어? 잘 해결했어? 이 말 한마디를 해주면 상대가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유지가 되는 인간관계도 되게 많고 학기 중에 책 같은 거 좀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는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책 같은 거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그런 뭔가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대학생 때 참 좋아요. 이게 일하기 시작하면은 좋은 책을 사놓고 보지를 못해서 그런 게 좀 아쉽고 되게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고 제가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그 유럽에서 저거 교환학생을 갔다 왔었는데 저는 그 친구랑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많이 했어요. 한국어 1시간, 이제 영어 1시간, 2시간씩 이제 만나가지고 1시간은 영어로만 얘기하고 1시간은 한국어로만 얘기하고 그런 거를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장기적으로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하실 거예요? 저기 뭐 공무원 시험 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답은 지금 저희 과로 해서 창업하시는 게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저희 과보다 저희 공부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어요. 정말 정말 남달라요. 왜냐하면 사고 방식이 아예 달라요. 이걸 실버로 공부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근데 이게 뭔가 복지 마인드가 심어진다고 해야 되나? 저는 사업을 사업으로 더 정확히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은 사업만 봐야 되고 이익을 봐야 되지. 어, 정말 정말 그 저희의 타겟층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아야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줘야 그러면은 더 많이 팔릴 거예요. 분명히. 정말 축복인 게 뭐냐면요. 정말 돈이 많은 타겟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다른데 저희 그 타겟층보다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걸 원하고 느끼는지 저희는 그런 것만 공부를 하잖아요. 뭔가 뭘 제공한다고 하면은 저는 너무나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멘트 있을까요, 정원아? 저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일단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명심하세요. 끝까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저희가 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